네, 2부 종목 상담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 나와 주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 그리고 이청원 PB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호텔 신라고요. 네. 매수가가 47,000원입니다. 오, 네, 그리고 비중이 10% 정도 되는데요. 네, 내가 이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얼마 정도에 지금 이걸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고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PB님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 수익 보고 계시고, 네. 뭐 오늘 카지노, 호텔 관련주들 잘 올라와서 네. 사실 두 분 모두 긍정 주실 줄 알았거든요. 방금 고민하다가 네. 긍정 쪽이었다가 우선 중립으로 저는 바꿨거든요. 네. 다른 건 아니고요.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GKL, 숙박,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기저에 있는 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실물 경제까지 회복을 시키고 이렇게 실물 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 귀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국이 지금 시행하는 정책은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 시차가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때까지는 효과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래서 호텔신라가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것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큰 틀에서 한번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국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인 관광객이 적지 않게 유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화장품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테마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중국이 아닌 북미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텔신라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은 그게 지금 아닌 거죠.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우선은 보시는 것은 참 좋으나 목표 가격을 여기에서 너무 높이면 힘듭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만 원 정도가 되면은 우선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어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꼭 네네.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630원에 5% 들고 있는데요. 네. 예, 이거는 그냥 제가 뭐 비중도 작긴 하지만은 이제 뭐 정치 테마주로도 감행이 돼 있지만은 오징어 게임 2 네. 그걸 보고 조금씩 사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막 조금씩 이렇게 막 계속 움직이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목표가를 얼마까지 기간은 오징어 게임 2 하기 전에 팔기는 팔아야겠지만은 네. 이걸 갖다 차트상 뭐 얼마까지 제가 보고 가지고 가야 될지 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이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사실 생소한 기업이라서 찾아보니까 와이더 플래닛이 사명을 사명 변경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2 전까지 좀 계속해서 주가 우상향 흐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뭐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레몬레인이 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는데 뭐 흑백 요리사 뭐 엄청 핫하죠. 네. 뭐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경영권 분쟁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은근슬쩍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전에 좀 조정이 나왔었던 그 가격대를 좀 일단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좀 강력한 매물대 중에 하나를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한 2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12월에 어쨌든 오징어 게임 관련된 부분이 있고 네. 지금 뭐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뭐 그건 좀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제 기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레몽 레인에 대한 이게 이벤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와이더 플래닛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바뀌었죠. 그 기업에서도 좀 수급이 쏠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게 거래가 거의 없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 당연히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저는 그때는 좀씩 분할 매도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023년에 계속 연상을 기록하다가 또 갑자기 급락했었잖아요.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뭐 지금 이제 다시 정배열 초입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근데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뭐 일선 가격이라든지 5주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만 딱 들어봐도 네. 뭔가 트레이딩보다는 좀 스윙 관점으로 이슈나 모멘텀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기업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가 물량을 좀 더 사는 구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사시기보다는 그런 조정 흐름들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드리는 거지 네. 일반적이면 그냥 파세요가 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오징어 게임 2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 기대해본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121번님께서 셀바스 AI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1,060원에 22%입니다. 지금 손실 중이신데 절반을 이미 손절했다고 하세요. 그 뒤로도 계속 떨어집니다. 물 타서라도 빠져나오고 싶은데 시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청원 PB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청원님 손실이 너무 크세요. 갖고 계신 지도 꽤 되셨고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할까요? 물타기는 우선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비중이 20%가 지금 넘죠. 여기에서 조금 더 물타기를 해서 비중이 늘어나면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 그대로 한번 시간만 두고 우리가 가지고 가보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셀바스 AI라고 하는 기업은 결국에는 이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과 동시에 최근에는 의료 AI와 관련해서도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 기업의 주가가 연초에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을 때 나름대로 올라가더니 이후로는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동사의 상황은 딱 그렇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유는 먼 미래를 보고 동사는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액은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반해 영업이익은 지금 좋지 않은 거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마케팅이 되든 기업의 R&D가 되든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현금 흐름은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이 투자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현금 흐름도 늘어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경영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당연히 주가는 더 밀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먼 미래를 보고 말 그대로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셀바스 AI는 장기적인 투자 안으로서는 나쁜 결과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AI에 대한 실적,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과연 단기간에 크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긴 있으나 저는 앞으로 이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 곳곳에 상용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빅테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실적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셀바스 AI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 그래서 비중을 우선은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매수 가격 대비 지금 거의 한 40% 정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자 그런 이야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A 추가 매수는 지향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 악마의 유홍님께서 JNTC 가지고 계시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000원이시고요. 26% 비중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폭등할 때 일부 손절했는데 나머지는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14%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비중을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보면 수익 좀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하나 걸리는 거는 아시겠지만 장 막판에 이제 엔화 가치가 좀 변동이 나오면서 네. 이제 니케이 선물이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나스닥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파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증시까지 이 일본 엔화 강세에 대한 기조에 따라서 환율 변화에 따라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좀 우려가 확대가 되면 뭐 잘 가던 애들부터 좀 박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우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리기판에다가 이쪽이 또 중화권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틀 전에도 이제 지준율 관련된 이슈로 또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장에서 알리바바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고 어쨌든 화이발 좀 물량 그리고 애국 소비나 이제 소비 진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 6, 7 때 상당히 좀 주가 추이가 좋았는데 그렇게 흘러갈 확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유리기판, 중화권, 그다음 화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좀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3,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후로 해서 좀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좀 비중을 일부 축소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물대 일부 상단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또 이제 패대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다양한 요소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사실 급등치고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전에 바닥권에서 슈팅이 나올 때는 이거보다 거래량이 몇 배씩은 더 터졌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아쉽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긴 하시되 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내려왔을 때는 요번에 일부 축소하신 거를 다시 보셔도 일단은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중국에 대한 상황이 좀 앞에서도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재정 정책까지 이어지면은 요거는 정말 세게 움직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신다면은 충분히 변동성의 기회는 꽤 남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TC 뭐 시장과 연동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NC 소프트.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비중이 조금 높은데요. 네. 194,800원에 40%. 19만 근데, 4,800원에 40%요. 예, 매수하고 나니까 너무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좀 장중까지만 해도 살짝 수익 중이셨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일단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피비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이 하락의 이유는 게임주들이 하락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NC소프트가 밸류업 지수에 유일하게 포함이 된 게임 기업인데 네. 이제 그게 마무리되었으니까 오늘 이게 이렇게 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우선은 들고요. 시청자님 혹시 이 종목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했어요. 예, 이거 오늘 시세가 이제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조금 매수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주가가 조금 밀리니까 이렇게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약간 밀릴 때 장중에 밀릴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꼭 종가에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매수 가격 대비 오늘 종가가 대단히 많이 밀리거나 그건 아닙니다. 한 1.5% 정도 손실 중에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혹은 응당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손실 중인데 추후 이제 흐름을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게임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크래프톤, 뭐 넥슨 게임즈 등등의 기업들의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적지 않게 올랐던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뭐냐면 우선은 실적은 아닙니다. 실적이 대표적으로 크게 올라갔던 기업들보다는 이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주었던 실적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대상 혹은 지역들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국내가 아니라 북미, 특히 서구권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크래프톤 같은 기업이 있고요. 넥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NC는 지금 그러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평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올해 들어서 사실상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이런 주된 매출처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NC소프트가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주가는 대략 20만 원 언저리 내외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쉬운 건 NC소프트의 실적도 그리 좋은 편은 지금 아닌 거죠.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올 하반기까지 종목을 끌고 갔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 자체로 보았을 때는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수 가격 대비 현재 큰 손실권에 있는 건 아니니까 우선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만 원에서 한 21만 원 정도 사이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우선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가격 전략까지 잘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뒷번호 4434번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센서뷰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4,800원이세요. 15% 가지고 계시고 시간에 유상증자 공시로 하한가 가는 중인데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매주 금요일마다 두 분이 나와주시는데 매번 유상증자 공시를 참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금요일에 내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래야지 네. 주말 사이에 좀 조용해지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전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유상증자 공시를 뭐 사실 좀 시간 외에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거듭 반복적으로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유상증자 특히나 주주 배정이면 안 좋습니다. 이 유상증자에서 그나마 좋은 거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웬만하면은 빠집니다. 일단은 공시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 시설 자금에 또 자금이 들어가지만 운영 자금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좀 높았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운영 자금이 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쉽지가 않고요. 일단 예정 발행가가 2,000원이죠. 현재 3,1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정 주식 수가 0.56이니까 할인율이 꽤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하한가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필이면 이게 또 신규 상장주네요. 네. 그러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뭐 딱히 이게 악재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좀 시간이 뭐 국채과제가 되고 이런 좀 좋은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한번 신규 상장주 대세적인 한번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 신규 상장주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초반 부분에서 한번 물리거나 네.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이거 1년, 2년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악재가 터졌고 지금 시간에서 지금 뭐 이미 하한가로 지금 잠겨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올 때 좀 저는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서뷰 갖고 계신 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오늘 본부장님의 말씀 잘 참고해 보시고 다음 주 시장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뱅크웨어 글로벌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4,330원에 10%입니다. 아, 14,0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네,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예, 못 팔아가지고 네. 물렸는데 네. 오늘 수매를 할까 하다가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시간 내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아, 더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앞서서 하창한 본부장님께서 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피비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시간외에서 상한가 네. 기록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는 좋게는 안 봐요. 어.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 기업을 상장 첫날에 당시에 동사와 관련 리포트를 한 2개를 그냥 다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은행을 참 많이 가죠. 은행에서 이것저것 업무를 처리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토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게 동사의 기본적인 역량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은행의 점포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동사도 사업을 현재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으로 조금 더 눈을 이미 돌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업이 보일 수 있는 매출과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당시 기준으로 공모를 함에 오히려 공모 가격 자체는 일정 부분 높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상장 이후로 그대로 주가가 많이 밀립니다. STO라고 하는 테마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음 주 월요일 아마 적지 않게 오르긴 오르겠으나 이 STO 테마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서 동사의 현재 주가 대략 8,000원인데요. 매수 가격까지 거의 90% 올라갑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 STO라고 하는 테마는 비록 좋고 그것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언정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본질적인 실적이나 재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내에서는 크게 매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의견을 줄 수만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시가 자체를 조금 찌울 때 비중을 조금은 저는 적어도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요. 남은 절반 사실상 한 5%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큰 비중이 아니니까 그래도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또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만약 수익이 나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 연락 주셨는데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3천당 제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4만 2천 원에 5%. 최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물타기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어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3천당 제약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뭐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해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코멘트랑 3천당 제약 코멘트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금리 인하 수혜 기간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는 좀 움직임이 계속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거기다가 이제 또 정책적인 부분으로 압축이 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시에 하고 있는 그 바이오 쪽 있죠. 그래서 그쪽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뭐 주도주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다른 쪽들이 좋지 않을 때 특히나 뭐 3월달, 4월달부터 주요 종목군들은 뭐 100% 이상씩은 다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밑에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이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바닥에서 움직여요. 근데 위에 있는 종목들 물론 이슈나 모멘텀이 있고 펀더적으로 변화가 된다면 가격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지금 수급이 좀 쪼그라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밑에가 가고 위에 있는 거에서 수익 실현해서 넘어가면 또 새로운 저점 부분에서 또 매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위에서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주도했었던 테마가 지고 산업이 지고 이제 새로운 또 산업이 떠오르는 게 우리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몇 년 만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는지 그리고 바이오가 과연 몇 년 만에 다시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무려 6년이나 시가총액 1위를 했죠. 네. 그래서 바이오가 한번 잡으면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은 지금 물타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불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 추세가 아직은 돌아서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불타기는 그냥 급등 나올 때 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추세가 돌아섰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적인 우상향이 나올 때 고를 때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매수 비중이 매수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거 밑에서 좀 가격 차이 있으니까 평단 줄여보려고 지금 사잖아요. 그럼 지금이 만약에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덩어리 더 커진 상태에서 복리로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타기 처음에 내가 들어갈 때는 손절라인 잡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물타기를 선택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물타기를 한다는 거는 나 이 회사에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정말 그 정도의 공부와 각오와 얘는 갈 수 있어라는 확신이 좀 어느 정도 들 정도로 아셔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떨어졌다고 사면은 더 박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님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